자,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도 그동안 수혜를 잘 봤었는데, 사실, 다 한 통속이죠. 건설, 인테리어, 시멘트 다 한 친구예요. 기계까지. 근데 저는, 저 스스로도 제가 좀 황당했던 게, 아니, 분명히 건설이 날라고 시멘트 페인트가 날라가는데 그동안 건설 기계 안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거 하나 들고 있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안 썼는가 봐. 근데 어차피 제가 그동안 좋다고 했던 종목들이 날아가기도 다 날아갔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도 지금 꾸준히 봐야 돼요. 아직 건설기계 섹터도 아직은 안 날아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멘트 먼저 볼게요. 자, 고려 시멘트예요. 오늘 딱 4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뺐더니 보니까 지금. 좋지 않아요? 주식 공부하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고려 시멘트가 대장주예요. 시멘트는. 근데 문제는 역시나 내가 살 자리가 없죠. 저는 주식을 살 때 내가 살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들어가야 손실이 안 날 수 있는데 이렇게가 되죠.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자 지지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상처럼 생긴 볼록한 부분이 앞전에 매물대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강력한 거래량을 통해서 앞전에 매물대를 뚫었다는 얘기는 다음부터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지만이 이 분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고려시멘트가 이걸 뚫었어요. 뚫었는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많이 높죠. 지금 자리가 꽤 높잖아요. 그죠? 꽤 높기 때문에 지금 살 자리가 별로 없어요. 잘못하면 사상 최고가에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 위험한 거예요. 자,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선 위에 있죠. 내가 너무너무 고려시멘트를 사고 싶어. 그래도 5주선 근처에 사야 되는 거예요. 추세는 살아있는데 깰 자리를 깼다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일봉에서 낫지 않잖아요, 이제. 그죠? 우리가 고려시멘트를 이런 데부터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가 딱 어디냐면 이 자리를 절대 일봉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일봉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월봉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여기란 얘기죠. 이 자리. 신기하지 않아요? 이 자리를 갖다가 월봉에서 찾는 거지 일봉에서는 이상한데? 어떻게 음봉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한다는 걸 맞출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요렇게 되는 자리가 정확하게 이 자리고 다음날 깨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나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주식을 살 때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정확히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엔 굉장히 애매한 자리가 되어서 들어가기가 어렵고, 자, 선표시멘트를 보면 월봉에서 이 고려시멘트처럼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안 높은 게 편해요. 근데 제가 수익이 빨리 안 나는 게 달려가려면 대장주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대장주 고려시멘트거든요. 그래 위험해서 안 사. 안전하다고 사면 또 늦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안전한 주식이 뛰어나가면 엄청 빨리 뛰어나가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니까 선표시멘트가 저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안 깨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 거야. 근데 월요일날 시장에 밀려서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은 절대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깨면 20개까지 밀려요. 여기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졌다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제가 선표시멘트가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제가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식을 어떻게 맞춰? 미래에서 온 사람이 못 맞추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는 건 이 선표시멘트가 추세를 유지해주기 위해선 절대 20개선 깨면 안 돼요. 아무리 지수가 폭락을 하든 뭐라든 간에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주봉을 봅니다. 60선이 올려놨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정말로 나스닥만 아니었으면 이런 친구들 60선 안 끼면 그냥 뛰거든요. 이제 새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책주에서 말씀드렸죠. 정책주라는 거는 저도 한번 이렇게 아까 좀 신기한 건데 이게 자, 정책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처음에 우리가 대선이 있을 때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 정책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에 대한 어떤 인물주라든가 정책주가 떼어서 두 분이 탈락하고 한 분이 살아남으셨어. 이분이 당선이 됐어. 이분이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한번 뛰고 그러고 쉬었다가 새 정부 출범하면서 한번 뛴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자리들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추세 이탈 안 하고 있잖아. 건설부터 페인트가 됐든 시멘트가 됐든 인테리어가 됐든 추세 이탈은 전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추세는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건데 단지 나스닥. 나스닥.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신경 쓰여서 그래요. 저기 4%까지 폭락하면 영향을 주긴 주거든요. 그래도 신경 쓰여요. 어쨌거나 대형주가 폭락한 거니까 뭐. 요렇게 깨지 않아야 돼. 5개월선, 60개월선을 잘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기만 안 깨면 뛰락률이 있어요.
대응도 저기서 해야 되는 거고, 일봉에서 그 자리는 이렇게 241선 기준으로 이런 자리들 지켜주면 빵 때릴 수 있어요, 이 친구. 삼표 시멘트가 고려 시멘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조금은 더 안정적인. 뛰면 얘가 빨리 뛰겠지만 대응하기가 내가 힘들어요. 얘가 하루 종일 효과창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한일 현대 시멘트를 봅니다. 월봉에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20개선으로 추세가 잘 이쁘게 유지가 되는데 아직 못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5개선 지켜준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변곡점을 지키고 이게 다행이죠. 깨면 크게 깨지는 거예요. 간신히 지켜준 거예요. 똑같은 시멘트 관련주를 하더라도 조금은 추세가 삼표 시멘트에 비해서는 완벽하게 살아난 게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야 되는 이선 위에 있죠. 요거 깨면 큰일 나요. 깨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받아가요. 근데 꼬리 달고 올려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주부터 20조 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이쁘게 나가요. 근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졌냐? 이렇게가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깨지 않는 선상에 대응하는 게 맞아요. 위치는 낮아요. 위치는. 대안주로 뛸 것 같긴 한데 거래량의 변화가 살짝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어요. 기간 정도 꽤 돼 있고 바로 뛸지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인 지표가 아직은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위치는 낮기 때문에 뛸 수는 있어요. 뛰면 여기까지 가요. 마진폭이 좋은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마진이 좋은 거예요. 마진이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일현대 시멘트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고. 자, 한일 시멘트를 보면 이 친구가 어제 대장주예요. 여기죠. 원래 고려 시멘트가 대장주인데 이 친구가 제 대장주라는 건 예전에부터 대장주였어요. 이 자리를 고려 시멘트가 뺏은 거지. 꽤 높죠. 이 친구는 5개선 깨면 안 돼요. 5개선만 안 깨면 또 뛰어요. 빨리 뛰어요. 이런 식으로 뛸 때는 5개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깼다. 칼손절해야 돼요. 왜냐? 많이 올라왔잖아. 5천원짜리가 5배 올랐잖아요. 시멘트주가. 높은 거죠. 당연히 이전 고점까지 가면 매도가 맞고 뚫어주면 상향 채우고 갈 수는 있어요. 단 내가 빠른 주식 하겠다 하면 얘네들이 빨라요. 빠르긴. 그 대신 5개선 깨면 칼손절해야지만이 됩니다. 20개선과 5개선 각도가 세기 때문에 무너지면 정신없어요. 다른 거보다 더 심하게 무너져요. 자, 그러니까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성신량인데 또 애매해요. 이 친구가 제일 애매해요. 이게 5개선 밑에 깨놨거든요. 이러면 이 친구가 별로예요. 저는 최소한 저번 달 종가상 4월 말 종가상 5개선 이후 끝났어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돌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시장 무너지잖아요. 이 친구 다른 친구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물론 뭐 다음 달이라도 이렇게 5개선 뚫고 나오면 좋긴 한데, 다른 친구들은 다 전체적으로 시멘트주들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식이 지켜줘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킬 자리 못 지켜주고 추세를 깬 데다가 깼죠. 왜 그러냐면 간단한 거예요. 3,000원짜리가 4,000원짜리 2만원 갔잖아. 5배 올랐잖아요. 아까 한일시멘트만큼 불안불안한 거예요.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 완전히 깨져 있죠. 이제 그냥 의미를 갖자면 수급주선이 60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도 깨잖아요. 완벽히 무너져요. 엄연히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지금 낮아지고 있죠. 그죠? 전환해 놓으려면, 이렇게 낮아지고 전환해 놓으려면 여기를 안 깨야 되는 거예요. 60선. 요거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칼손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쌍용 CN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예전에도 참 제가 이 친구 좋아했는데 너무 늦어. 근데 수선이 이쁘죠? 여기만 깨면 돼요. 그 매물대 뚫어놨어요. 저기처럼. 고르시면든가? 뭐였지? 저 대림비행코처럼. 뚫어놓은 거예요, 지금. 예전에 매물대 빠이빠이 시켜놨어요. 안녕. 꾸준히, 그러니까 이 회사는 꾸준히 우상향해요, 회사가. 눌림목은 있어도. 대신에 여길 깼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5개선 깨면 칼손절. 추세는 이뻐요. 잘 살아있죠. 5선 위에 있고. 시장 밀려도 이것만 깨지면 또 올라가요. 근데 너무 느려. 우리가 좀 수익을 빨리 내야 되는데 이렇게 뭐 2% 올라갔다 3% 딱 2% 딱 이렇게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속도감이 없어요, 이 친구는.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패스해요. 그래서 스윙 투자인데 좀 1, 2주 안에 뭐 15% 20% 나야 되잖아. 너무 늦어요. 패스해요. 80분 하셔도 돼요. 아세아시멘트인데 예전에 주식병합 얘기 있었나? 근데 이 친구 투자 이쁘죠? 요거만 안 깨면 돼요. 앞전에 밀 때도 빠빠이 시켜놓은 거예요. 시멘트주들도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한 방에 무너지면 위험하니까 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달 초가 되면 5월 2일인가요? 5월 2일이죠. 그죠? 여기는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5개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추세는 살아있고 저번 달엔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자, 주봉을 보니까 역시나 입순 위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주식병합 얘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안 깼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높든 싸든 비싸든 어쨌든 간에 20주선 안 깬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요 깨면 여기가 깨지게 되고 잘 깨져요. 월봉에서 결코 낮은 종목이 아니에요. 높은 종목이야. 꽤 높죠. 무너지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에요. 특히 이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큰 거예요.
뛰면 또 빨리 뛰어요. 높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굳이 똑같은 자금이 있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사야 될까라는 고민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페인트를 보겠습니다. 조광 페인트를 볼게요. 전 페인트 조절이 다 이쁜데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오긴 했어요. 저 조광 페인트를 보니까 월봉에서 간신히 지켜주고 있어요. 5개월선. 지켜는 주는 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종가상 4월달 종가가 끝났는데 5개월선 이에 있죠. 앞으로도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물론 살짝 왔다 갈 수는 있어요. 종가라는 게 월 말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앞전에 변곡점이 있는데 아무리 월봉 종가상 끝난다고 해도 웬만하면 여기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안 깬 거예요. 당연히 안 깼고. 자, 주봉에서 보면 애매한 자리에 있는데 전 이걸 애매하다고 그래요. 아니 완벽하게 20선이 올려놓든가. 그죠? 넉넉 이렇게 놓으면 이거 어디서 사라고.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는 자리가. 그죠? 내일 같은 날은 뭐 갭 띄워서 이거 찍고 가면 딱 좋은데 시장 저렇게 무너졌는데 갭 띄우겠어. 그죠?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일봉을 보니까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가 애매해요. 지금. 기간 조정이 너무 짧아. 이게 가격 조정이잖아요. 이렇게. 가격 조정 들어왔는데 기간 조정이 짧으면 빵 때릴 때 빨리 팔고 나와야 돼요.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조광 페인트도 이제 관심권에는 있는데 100점 만점이라기보다는 좀 두고 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사마 페인트가 제가 얼마 전에 남해화학을 설명드렸었는데 이 남해화학이라는 친구가 많이 올라갔죠. 뭐 지금 손대긴 힘들어요. 예전에 이 친구가 이렇게 떴을 때도 뭘로 떴냐면 지금 비료 사료로 뛰기도 하는데 이 친구가 반도체랑 좀 관련이 있어요. 남해화학이. 그 이슈로 지금 더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이 페인트가 꼭 거기만 쓰이진 않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반도체 어디 이게 쓰이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지켜줄 자리를 기가 막히게 지켜준 거예요. 여기 깨면 안 돼요. 내일 지수가 무너지든 어쨌든 간에 이걸 깨면 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봅니다.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면 9,270원이 되고 지켜주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아까 말씀드린 중기적으로 추세를 지켜줘야 되는 추세 턴이 돼 있는데 눌림목 줬죠. 아까 눌림목 때 말씀해드렸죠. 자,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눌림목이 일봉에서 나와도 좋고 주봉에서 나와도 좋고 월봉에서 나와도 좋은데 월봉이 더 좋고 주봉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만약에 20선을 깨지 않고 있다 이 친구가 깨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왔다 눌림목 주고 뛰는 거예요. 여기서 뛰면 이전 고점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눌림목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럼 굳이 내가 사마 페인트를 너무 사고 싶어. 난 사마 페인트가 너무 좋아. 그러면 20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9,3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사는 거예요. 주식은 제가 항상 이 계획을 잡고 사라고 그랬죠. 그죠? 계획을 잡고 사야지만이 내가 손절 라인이 정해지지. 이렇게 싹 날아가는 거 막 여기서 붙들면 방법이 없어요. 계획을 잡고 사야죠. 난 여기 살 거야. 그래서 깨면 손절할 거야. 왜? 월봉에서 위치가 낮잖아.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 추세 전환 해놓고 있는데 추세 전환과 턴을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해놨잖아요. 자, 우리가 주식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만의 방법인데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 많은 선배 고수들 세계적으로 선배 고수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추세는 장기적인 지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보냐면 월봉하고 주봉에서 봅니다. 특히 주봉은 추세 턴을 보여주지만 월봉을 판단하면 너무 늦으니까 주봉에서 추세 턴을 보여줘요.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를 상향으로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턴을 해놓고 유지해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유지가 돼 있을 때 일봉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잡으면 돼요. 그게 3표 페인트예요. 사마 페인트, 3표 페인트라네. 3표 심었다고. 죄송해요. 자, 사마 페인트 왜 그리냐면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자, 앞전에 많이 올랐어도 그만큼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추세 턴을 해놨죠. 저번 단단은 신 거예요. 근데 이게 쉽다는 판단하려면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되는데 중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왔죠. 그러고 지켜줄 자리는 만약에 입선을 지켰다. 여기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어디냐면 저번 주에 저점인 여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절대 일봉에서 잡을 수는 없어요. 왜 얘가 도대체 왜 여기를 꼬리 맞고 돌아 나갔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 투자를 할 때 절대 차트를 일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주봉을 같이 봐야죠. 지켜주고 있잖아. 월봉에서도 지켜주고 있죠. 동시에 지켜준 거예요. 깨면 의미 없어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일 때 일봉에서 흔들리는 파도 정도는 낮게 사면 돼. 예를 들면 집채만한 파도가 저 어디에서 오고 있어. 근데 내 앞에서 해변가 바로 앞에서 흔들리는 파도가 저 집채만한 파도를 못 이기죠.
그렇듯이 저 큰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지면 역시나 월봉 차트고 주봉 차트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큰 흐름을 그려놓고 잔잔하게 내가 사는 건 일봉에서 전하고 그림은 크게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즉 숲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 돼. 이 숲이 도대체 지금 화재가 나서 무너지고 있는 숲인지 아니면 지금 나무를 키워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 그게 숲이에요. 보통 주식 영어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살아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해석은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가장 큰 숲은 지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 격언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또 숲을 보라고 그랬더니 여기 이 숲은 엄청 큰 숲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게 우하향할 때 물타기를 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하향할 때 물타기를 왜 하면 안 되냐면 이거는 숲으로 봤을 때 나무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거야. 수명이 다 됐어 나무가. 나무가 죽어가네. 수명이 다 됐으니까 죽어가는 나무에 자꾸 거름 주고 밑거름 주고 비료 주고 사료 줘봤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죽었죠. 근데 자라나는 새싹은 조금만큼은 바로 잘라버려. 그러니까 수익은 3%로 짧게 실현하고 물리는 거는 막 5%, 10%, 20%를 버텨요. 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다 컸어 이제. 이렇게 성장을 다 했어. 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물타기 하고 막 비료 주고 사료 줘봤자 의미 없어요. 근데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여기서 수익이 조금만 났어. 5% 얼른 차익 실현. 이제 막 나무가 클라고 라는 건 싹둑 잘라버리고 이 엄청 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나무한테는 자꾸 비료 주고 사료 주고 물 주고 돈 주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식은 추세가 상향일 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애초에 추세가 턴할 때 이게 스윙 투자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해하셨죠? 스윙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렸는데 난 장기 투자할 거야. 이게 뭔 장기 투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제가 절대로 다른 종목 들고 있는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인 판단이에요. 전부 다. 한신기계가 아무리 정책 주고 아무리 원전 주고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럭무럭 자랐는데 얘가 우양을 탔어. 그럼 나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물렸는데 자꾸 물 주고 비료 주고 사료 주고 해봤자 의미 없어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사야지. 나무가 클 때. 나무가 클 때는 싹둑 잘라버리고 이렇게 다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꾸 물타기 하고 비료 주고 사료 줘봤자 여기 15년 걸려야 돼. 15년, 20년.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그냥 기본적인 원리야. 쉽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였잖아. 안 샀더니 또 다음날 상한가 하고 그래. 괜찮아요. 어쩔 안 살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장, 그러니까 제가 깡통을 왜 많이 찾겠냐. 이런 것 때문에 산 거, 이런 것들. 내가 당했잖아, 지금. 근데 당했으니까 내가 당한 거를, 우리 멤버님들하고 시청자분 당하게 하면 안 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줘가지고, 제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멤버님들은 제발 좀 이렇게 안 사게 하자. 절대 이렇게 당하면 안 돼. 여기서 물려가지고 고생하시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사라고 그래야죠. 물려도 뭐, 어디 가겠어, 얘가. 그죠? 여기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성에너지가 뭐 또 천연가스로 날아가네, 뭐, GSE가 또 날아가네, 뭐, 그냥 나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친구들. 벌써 10배, 15배 올라가는데 내가 걔를 왜 사? 안 사요, 나는. 아니, 지금 나무가 새싹으로 자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GSE, 뭐,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를 막고서 뭐, 제재를 가해줬다? 이 이슈로 인해서 벌써 10배 이상 뛰었어요. 지금 다시 뛴다고 그래서 빠져나올 자리지 살 자리가 아니에요. 야, 이 주식 10배가 올랐는데? 10배 안 간 걸 사야지. 무럭무럭 자라나는 사람들. 지금 막 뉴스 뜨고 막 뭐야 GSE 뜨고 야 또 대성을 바로 이거야. 새벽에 또 뉴스 띄우고 방송하고 GSE 수혜를 보다. 아니 수혜는 다 봤어요 벌써. 근데 더 갈지 안 갈지 몰라. 대신에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는 거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렸다. 만약에 GS를 이런 데서 물렸다. 여기가 언제냐면 상하페인트가 15년도에요. 내가 15년도 7월달에 여기서 물렸다. 얼마나 좋은 뉴스가 나왔겠어요. 여기서 그죠? 지금 GS나 대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15년에 지금 2022년이니까 몇 년 지난 거야 이거? 12년. 17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리가 안 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데서 물리면 몇 년짜리? 지금 한일사료나 현대사료나 GS나 대성에너지를 내가 최고점에서 물렸다. 딱 15년에서 20년만 기다리면 돼요. 그럼 드디어 해냈어. 내가 20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본전을 한 거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너무 생각하기 힘들면 간단한 거예요. 아, 앞전에 밑에서 10배 올라간 건 쳐다도 보면 안 되겠다. 아주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앞에서 10배 올라간 걸 해봐. 그죠? 너무 쉽죠? 그런 거예요. 자, 노로페인트를 봅니다.
설마 이렇다고 저기 GSE 대상 레지 사신 분들이 저거 안 하겠죠. 치셔도 돼요.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이거를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보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1%, 3% 안에 드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수익을 내. 그런 거 갖다가 매일 20%, 5%, 10% 매일 수익을 내. 그러니까 500만 원 갖다가 2천만, 3천 원을 금방 만들어요. 저도 솔직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해보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나는 그 실력이 안 돼. 저는 그분들을 못 따라가더라. 나 인정했어요. 아, 내 실력은 너는 저런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넌 하지 마. 난 안 해요, 그런 거. 왜? 내가 그 실력이 안 되는데 왜? 저는 제 밥그릇을 알아요. 내 밥그릇은 저 단타 고수분들 밥그릇이 아니야, 나는. 나는 그냥 편하게 스윙 투자할래. 그래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 첫 번째 모멘텀이 스윙이에요. 지금 제 채널 정보란에 가도 제일 먼저 떠있는 위에 게 뭐냐면 스윙 주식 투자 매매 기법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모토가 스윙이에요. 그래서 단타 하려다가 아주 그냥 막 갔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내 능력은 단타 능력이 아니다. 잘하시는 막 스캘퍼 고수분들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마인드가 좋으신 분들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실력은 그게 안 돼.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자, 노을페인트를 보면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죠? 유지해주고 있죠. 그죠? 잘 유지해주고 있고, 월봉에서 역시나 깨지 않아야 될 이식기여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죠. 요거만 안 깨면 돼요. 요거만. 추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사야 될까? 매수가로 손절가니까 여기서 사야 되겠죠. 그죠? 깨면 바로 손절. 아직은 추세 괜찮은 거예요. 주봉에서 안 좋죠. 주봉에서. 더 큰 흐름이 월봉을 봐야 되니까 요거 깨지 않는 매수가 박스권 하단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일종의 이제 조금 뭐라고 그래요? 조금 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강남제비스코가 최고 웃겨요. 야, 나 이 친구가 제일 웃겨요, 진짜. 분명히 누군가 장난은 치는데 대단해요. 이 친구 왜 웃기냐면 거래량이 8천주야. 솔직히 만주라고 치자고요, 만주로. 만주라고 치면 주가가 25,000원인데 하루 거래량이 2,500만 원이 안 되는 친구예요. 이거 3천만 원 있으면 내가 지금 태놓고 올릴 판이야. 그죠? 자, 월봉을 보니까 이쁘죠? 역시 추세는 살아있어요. 20개월선 위에서 추세는 이쁘게 잘 살아있는 거예요. 잘 살아있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추세 돌려놓은 거예요. 일봉에서 봐도 좋고, 이 친구는 재무도 좋아요. 자, 재무를 보겠습니다. PBR이 엄청 낮아요. PBR이 0.28이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PBR이 0.28이고 시총이 1,600억. 시총이 1,600원인데 매출이 5,900억이야. 물론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가 커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절인데 거래량 자체가 없고 현금요율이 8,900%.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예요. 이 친구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뭐 자사주 매입해서 처분해야든가. BG의 36% 배당 성향 좋죠. 더 좋아야 돼. 사실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근데 거래량이 없어. 아, 이 회사가 이 거래량만 많으면 좋은 친구예요. 이게 뭐야, 이게. 49주, 22주, 그죠? 1,400주면 뭔가 2, 3천만 있으면 태놓고 올리는 거예요. 아까 PBR 보여드렸죠. 야, 얼마나 저평가된 거야. 저 예전에 이거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역시 주식은 이게 재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추세가 중요해요. 주식 깨놓더라고. 0.28지. PBR이 뭐냐면 제가 PBR을 너무 쉽게 그냥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PBR 계산하는 법을 예전에 알아서 지금 몰라요. PBR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몰라요. 전 예전에 공부했다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까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부가치 우리가 BPS로 알고 있는 장부가치가 이 친구가 만약에 10,000원이야. 10,000원. 우리가 장부가치라고 부르죠. 장부가치가 10,000원이야. 근데 시장에서 이 친구가 5,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우리는 이걸 PBR을 0.5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부가치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네? 그러니까 장부가치가 1인 거야. 싼 거죠. 5,000원이니까. 근데 장부가치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20,000원 거래되고 있어. PBR이 2예요. 비싸죠. 그럼 강남제비스코는 PBR이 0.2거든요. 해대도 너무한 거예요. 시장에서 10,000원 받아야 될 친구가 지금 2,800원 받고 있다는 친구, 이런 얘기예요. 이 회사가 돈이 없냐? 돈도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어. 누군가 장난은 치거든요. 이런 게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다 세력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연히 기간 조정이 짧으니까 가격 조정에서 기간이 짧으면 빵 때다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린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뻐 보여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거래량.